1940년 7월 6일, 이때가 히틀러 인생 최절정의 순간, 최고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베를린으로 개선한 상황이라 전 독일 국민이 모두 다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TV 전쟁의 모든 것입니다. 2차 대전에 대해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깊이 있는 팩트만을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 직전 미국은 보잘게 없었고 유럽이 세계를 주도했었습니다. 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독일은 1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떠오르는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등 국가였던 대영 제국. 1차 대전 직전 독일 제국은 산업력에 있어서는 대영 제국까지도 능가하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독일 제국은 이렇듯 국력이 일치월장하고 있었는데 1918년 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패전국이 된 후에는 유럽의 병자 국가로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독일 제국의 최대 라이벌 국가인 프랑스에게 너무나 귀중했던 알자스 로렌 지역을 빼앗기고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던 알량한 해외 식민지조차도 독일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또한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경제가 엉망이 되었기에 그 당시 독일 국민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듯 전쟁 배상금과 영토 축소를 포함하여 패전국 독일에게 모든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독일 국민들뿐 아니라 전쟁 전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독일 군부에게도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1차 대전 때 독일 영토는 침범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투는 독일 외부에서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독일 국민 다수는 1차 대전의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나타난 것이 히틀러.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이러한 절망과 분노를 잘 알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히틀러는 정권을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 마음속에 있던 언젠가 이 치욕을 갚겠다는 승리와 복수에 대한 강한 열정을 자극했습니다. 독일이 다가올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자로서의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 이를 위해서는 오직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자극한 히틀러. 그는 약속했습니다. 독일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자신이 풀어주겠다고. 독일은 다시는 패전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때문에 영국 본토 항공전 이전에 벌어졌던 프랑스 침공까지는 적어도 히틀러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에 불꽃을 당긴 히틀러. 그렇다면 불꽃을 당긴 1939년 9월 1일부터 히틀러가 최후를 맞았던 1945년 4월 30일까지 히틀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날과 그가 정말로 절망에 빠졌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히틀러의 최고 영광의 날과 그 이후 자신만만함이 지나쳐 오만해지기 시작했던 히총통이 마침내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던 날에 대한 팩트를 통해 히틀러의 심리 상태와 2차 대전에 대해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시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가 꼽는 히틀러 인생 최고 절정의 순간은 1940년 7월 6일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 개전 직전 줄기차게 폴란드에게 요구했던 단치 회랑은 사실 1차 대전 전에는 독일 땅이었고 2차 대전 직전까지도 독일인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1차 대전 패전의 결과물인 단치 지역 회복을 빌미삼아 영국과 프랑스만 큰 형님으로 믿고 얄밉게 굴었던 폴란드를 단숨에 점령하고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와 숙적, 프랑스까지 모두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프랑스와의 가짜 전쟁 기간을 빼면 2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40년 6월 22일 히틀러는 프랑스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날아오게 되었고 이후 파리 관광까지 마치고 1940년 7월 6일 히틀러는 프랑스에서 베를린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럼 히틀러 총통 인생 최고 영광의 그날 1940년 7월 6일 그가 프랑스에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며
히틀러 최고의 그날이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독일 국민들. 아름다운 독일의 미녀, 아름다운 독일 여성이 히틀러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틀러는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하면서 가는 역마다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독일 여성. 열차는 계속해서 독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부도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히틀러. 반대편 플랫폼에서도 계속 독일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받는 히틀러. 열차가 잠깐 멈춘 상황에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열차 안에서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초상화 밑에 사인을 해서 직접 열차 안에서 밖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1차 대전의 서름을 말끔히 씻어내고 독일 국민의 울분을 해결해 주었으니 독일 국민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 5대0으로 일본을 누르고 월드컵 우승을 했다 해도 히틀러가 1933년 집권 후 1940년 6월까지 거둔 업적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에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업적이었기에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소녀 단원들이 히틀러가 지나갈 베를린 거리에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꽃길만 걸으라는 뜻이네요.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나무를 타고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온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도착을 했네요. 히틀러가 있는 곳으로 무작정 뛰어갑니다. 거의 이게 엄청난 인원인데요. 맡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이렇게 많은 엄청난 인파가 무작정 히틀러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웬만한 아이돌 스타 공연장 같은데요. 아니 그걸 더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0만 명 이상이 100만 명도 넘겠죠. 엄청난 인원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전부 나온 것 같습니다. 1940년 7월 6일 이때가 히틀러 인생 최절정의 순간, 최고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베를린으로 개선한 상황이라 전 독일 국민이 모두 다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1월 15일) 히틀러가 탄 특별열차는 베를린을 향해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이 특별열차는 일명 늑대굴로 불렸던 히틀러의 지휘본부 볼프스 산체에서 출발하여 베를린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1월이 되면서 폴란드에 소재한 총통의 지휘본부로서 히틀러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볼프스 산체까지 곧 소련군에게 넘어갈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비서 트라둘 융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 특별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나눴던 농담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945년 1월 15일 그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농담을 주고받았다. 누군가가 이제부터는 베를린이 진정한 사령부이며 곧 전차를 타고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히틀러의 반응이었다. 히틀러는 그 농담을 들으면서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씁쓸하게 웃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한 말도 회고합니다. 몇 주만 지나면 이 끔찍한 일들이 단번에 끝날 것이오. 우리 공군의 새 전투기들이 계속 만들어져 투입되면 독일 상공을 나는 연합군의 생각이 아마 달라질 것이오. 포기를 모르는 남자 히틀러. 그 지경에서도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바로 다시는 항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1차 대전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이토록 자신만만했던 히틀러는 죽기 불과 4개월 전인 1945년 1월에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히틀러는 대체 언제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일까?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나치 독일의 마지막 숨을 끊어버린 베를린 공방전에 대해 다루겠지만 오늘의 주제인
히틀러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게 된 시기가 언제일 거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 베를린 공방전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베를린에 소련의 첫 포탄이 떨어진 것은 1945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소련이 자랑하는 포병의 엄청난 포격으로 드디어 베를린 공방전의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소련은 이제까지 유명세를 떨친 주거프와 코네프라는 대표 장군이 두 개 집단군으로 몰려왔는데, 두 개 집단군 병력은 450만, 6,250대의 전차, 7,500대의 항공, 41,600문의 야포와 카츄샤 로켓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독일은 약 100만 명의 병력에 700대의 전차와 돌격포, 500대의 항공기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병력은 상당수가 정예 병력이 아니라 국민 돌격대 아재들과 히틀러 유겐트로 채워진 병력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슈코프와 코네프를 사전에 불러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베를린 점령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장군은 자존심을 걸고 먼저 베를린을 점령하기 위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닥치고 돌격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스탈린다운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탈린이 잔인한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연합군보다 빨리 베를린을 점령하려는 욕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베를린에 있는 핵 연구 프로그램과 핵 물질을 연합군보다 먼저 가져가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미군은 소련과 사전 협의한 대로 엘베강에서 진격을 멈춥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련보다 빨리 베를린 입성이 가능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단독으로 베를린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천하의 히틀러가 처음으로 패배를 입에 담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이 완전히 포위된 채 계속해서 엄청난 포격을 당하자 절박해진 히틀러는 제9군에게 호트부스를 사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제4기갑군과 합류,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을 포위하여 9군이 북쪽에서 협공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군이 우크라이나 전선군에 의해 오히려 포위되자 뱅크의 제12군이 포위된 9군을 구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제3기갑군의 공격이 남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베를린 북쪽에서 진격 중인 펠릭스 슈타이너 SS 대장의 슈타이너 분전군의 남과 북 양면 협공으로 제1 벨로루시 전선군을 포위 괴멸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커소프스키의 이 벨로루시 전선군이었습니다. 이 반격은 슈타이너 군집단과 함께 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으로 히틀러는 슈타이너가 베를린을 구하러 오겠거니 하고 계속해서 헛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3기갑 9군, 뱅크의 12군은 파도처럼 몰려드는 소련군에 계속해서 서쪽으로 밀려납니다. 특히 슈타이너 군집단의 북쪽 반격을 통한 전세 역전은 히틀러가 가장 기대했던 공격이었는데 슈타이너는 아예 반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20일 히틀러의 생애 마지막 생일을 보내고 1944년 4월 22일 국방군 정사령관 카이트는 총통을 만났는데 총통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서 히틀러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어제 내렸던 소련군에 대한 반격 명령에 대해 아무 보고가 들어오지 않자 매우 초조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슈타이너 분전군의 반격에 대해 큰 기대를 했던 거였습니다. 1945년 4월 22일 오후 작전회의에서 히틀러는 슈타이너 SS 대장이 공격을 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며 자기 입으로 몇 가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나는 자살할 것이고 베를린을 떠나지 않겠다. 한 번도 패배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히틀러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패배를 입에 담은 순간 1944년 4월 22일 이날이 히틀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이었던 것입니다.